안녕하세요. 소박한데 강부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나름 큰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이제 몇몇 분들이 이 CNN Fear and Greed 인덱스 관련해서 질문도 주시고 해서, 그리고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전에 만들었던 자료 있죠. 호기심 해결인 주식시장 기본편에 이어서 오늘은 실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검증 도구라 할까요? 투자 전략을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 한번 검증하는 도구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 예를 들면 CNN Fear and Greed 인덱스가 뭐냐, 그 다음에 S&P 500 지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자료, 호기심 해결 주식시장 CNN Fear and Greed 인덱스 기본편,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여기서 제공한 차트와 분석 결과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제 참고 사항이라는 거죠. 보조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항상 그렇듯이 모든 자료에는 제약 사항이나 제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한된 기간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2021년 1월 22일 이후에 CNN Fear and Greed 인덱스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형태의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FGI, 그러니까 Fear and Greed 인덱스와 S&P 500 지수 외에 사용된 다른 지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혹여나 이제 제가 이걸 작성하다가 일부 문제가 이제 도출 논리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너무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웹페이지가 갱신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시점에 맞는 최신 Fear and Greed 인덱스랑 S&P 500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차트를 그리고 갱신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이 웹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에 계속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약식 투자 전략 분석 도구에 대해서 이제 권장되는 사용법을 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 투자 데이터를 보기 시작한 투자 시작일을 설정해야 돼요. 이게 투자 시작일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데이터를 보고 투자 전략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투자 시작일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장에서 무위험 이자율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더라도 당장에 매수할 게 아니라면 그동안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현금을 보유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자유 입출식 통장이라든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휴지기 동안에 자산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의 이동평균 윈도우를 설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나오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매일매일 진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60이 나왔다가 다음날 40이 나왔다가 또 다음날 6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인덱스 값이 너무 진폭이 크면 투자하는 결과 값에도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이걸 좀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 값을 3일로 하면 예를 들면 이 3일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평균한 값이 이날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하면 51.3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과거 며칠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된 Fear and Greed 인덱스 값을 쓸 수도 있다. 내가 원한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3번
이동평균 조정이고요. 이동평균 인도를 조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요. 여기까지 설정을 하면 이제 전략과는 관계없는 파라미터들을 다 설정을 한 거고요. 전략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보면요. 매수 기준점과 매도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수 기준점이고 이게 매도 기준점인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의 상태를 보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5보다 작으면 매수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75보다 크면 매도하겠다는 거죠. 이런 간단한 전략에 따라 내 자산을 굴렸을 때 최종 수익률을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매수 기준점을 조정해서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차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이 파란 선이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의 결과값이 계속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S&P 500 지수의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선이 위에서 설정한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나오는 나의 자산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은 선이 나의 자산의 변경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다? S&P 500에 투자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결과와 위에서 설정한 투자 기준에 따라서 투자했을 때 자산의 결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죠. 투자 시작일부터 바로 매수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제 1.38배가 됐을 거고, 위에서 설정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지금 1.32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그냥 단순한 보유 전략보다는, 그냥 단순한 장기 보유 전략보다는 못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연두색으로 표현된 영역들, 이때가 매수 기준값을 바탕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으로 표현한 구간들, 이게 매도 기준값을 바탕으로 매도가 가능한 구간을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녹색 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녹색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강색 점이 있죠. 이 점들이 뭐 의미하는 거는 각각 위에서 설정한 기준값을 바탕으로 실제 매수와 매도를 한 시점을 각각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 표가 있죠. 이 표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 기준값, Fear and Greed 인덱스 매수 기준값, Fear and Greed 인덱스 매도 기준값을 변경했을 때 최종 자산의 배율을 나타낸 거예요. 이 기준값을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아래쪽에. 그래서 기준값을 변경했더니 아까의 전략은 최종 자산의 결과가 1.32배였는데 지금은 1.55배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단순 보유 전략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실제 결과를 확인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 나름대로 결과를 해석 드리면 이래요.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기준을 설정한다면 쉽게 그리고 어렵게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할 때가 있고 매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일 때는 웬만한 공포 상태, 마찬가지로 웬만한 탐욕 상태, 탐욕 상태가 좀 작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하거나 매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인 거죠. 쉽게라는 뜻은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가 되겠죠. 어렵게라는 뜻은 극심한 공포 상태, 그 다음에 극심한 탐욕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갑자기 시장이 폭락을 한다든가 그 다음 반대로 갑자기 시장이 폭등을 한다거나 그때 매수하고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이제 사분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분면으로 쉽게 매수하고 쉽게 매도하는 좌상단 사분면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좌상단 사분면이 어디냐? 이쯤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1번 쉽게 매수, 쉽게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익률 상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네요.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자주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 그러니까 실제 자산이 늘어나는 구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짧은 구간 동안은 자산이 늘어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짧은 구간 동안에 자산이 늘어나죠. 그리고 한동안 이제 긴 상승장이 유지될 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승장 동안에 나는 이미 매도를 하고 나왔으니까, 이 전략에 따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공포와 탐욕 상태가 반복될 때 이 전략은 유리하게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지수의 변동이 엄청나게 크진 않을 테니까 반복되는 동안에 조금씩 수익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속적인 상승장이 있을 때 이제 초반에 털고 나왔으므로 그 상승장에 대한 수익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첫 번째 사분면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 1월 22일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쉽게 매수하고 쉽게 매도하는 게 충분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좌상단 사분면 전략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단 사분면, 쉽게 매수하고 어렵게 매도하는 경우, 수익률 결과표를 보면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우상단 사분면, 쉽게 매수하고 어렵게 매도한다 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날짜를 바꿔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3년 1월 1일부터 투자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쉽게 매수하고 어렵게 매도해야 되니까 값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쉽게 매수를 하다 보니 장 초반에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어렵게 매도를 하려다 보니까 매도할 타이밍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공포가 없었으니까. 이 85 이상으로 공포 지수가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실제 시장에서도 매도와 매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매우 짧아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때는 다른 전략, 웬만한 다른 전략보다 가능한 한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맞았던 거죠. 이 시기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전체적으로 효과적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 투자를 하되 가능하면 작은 공포에도 쉽게 사는 거죠. 이 전략을 쓸 때 중요한 건 뭐냐? 매수 시점 중에 저가 매수 시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사는 전략이기 때문에 공포 지수가 조금만 낮아도 사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정말로 저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쉽게 사고 어렵게 파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속적인 상승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하단 사분면가
아까 어렵게 매수하고 어렵게 매도하는 전략. 다시 말하면 극심한 공포일 때 사고 극심한 탐욕일 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 하단, 우하단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어렵게 사고 어렵게 판다. 이것도 제가 이제 해당하는 날짜를 한번 조정해 보면 어렵게 사야 되니까 수치를 낮추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팔아야 되니까 수치를 높이면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극심한 공포 구간이 대략 2022년 5월, 6월 사이에 있었네요. 그래서 그때 매수를 했고 그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로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간을 피하고 그 이후에 투자하고 나서 장기 투자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수익률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1.35. 이 매수 시점이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다고 이 시점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전략이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22년 상반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 그 지수가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전략을 사용하면 그 지수가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매수를 안 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 상대적인 수익률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좌하단 4분면 전략,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요 아래 이게 어렵게 매수하고 쉽게 매도하는 거.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 대체로 다 수익률이 안 좋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다리다가 어떻게든 어렵게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기회를 잡자마자 좀 이따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수익만 내고 그 이후로 다시 매수 타이밍이 안 오니까 그냥 거기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소탐대시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악의 전략인 좌하단 4분면 어렵게 매수하고 쉽게 매도하는 전략. 이거는 누가 봐도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 전략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네 가지 전략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시기마다 우월한 전략이 달랐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봤을 때 시장이 건강하다면,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공포 상태와 어느 정도의 탐욕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상적이겠죠. 계속해서 화랑장이 된다거나 계속해서 하락장이 나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는 1번 전략 같이 가능한 한 지수를 어느 정도 추종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형태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S&P 500에 투자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형태로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면은 충분히 이런 장기 투자형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죠. 그렇죠? 3번 같은 장기 투자형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이용한 간단한 투자 전략을 한번 검증을 해봤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은 이 웹페이지에 방문해서 이 도구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시작점을 잡아서 그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의 결과를 보실 수 있고 꼭 여기서 제안한 방식대로 안 하더라도 일종의 베이스라인 투자 지표는 참고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1.1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11배보다는 나의 투자 전략이 더 수익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딩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웹페이지를 포크한 이후에
투자 전략을 시체 코드를 수정해 가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신만의 맞춤 투자 전략을 설정해서 코딩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절대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죠? 사람의 판단, 그러니까 투자 주체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은 Fear and Greed 인덱스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인 정보도 반영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